실전 77강 민법 622조 차지권 관련한 이런 경매 물건 입찰하면 입찰해놓고 조심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앞으로도 방송은 항상 이런 스타일로 진행하겠습니다. 77강이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 76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아니십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77강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76강에서도 보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77강에 이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즉 뭐다? 이게 민법 제622조에 의한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경매가 넘어와 버렸어.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과연 이거 이게 필요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일단, 한 번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이 뭐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더라라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또 한번 지난 76강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요, 땅과 건물이 있는데, 땅만 경매 나왔다 그럼 땅은 도망가진 않아. 그죠? 그런데 건물만 경매 나왔다 이랬을 적에는요,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하니까 뭐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 이런 권리를 건물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 건물은 존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권리가 없어 그러면 건물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건물만 경매가 나왔을 때, 저는 여기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필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지상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건물 소유자를 한 사람 앞으로 귀속시켜 버린다면 이거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귀속시킨다는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대방하고 협상하기 앞서가지고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게 사건이 전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내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봐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7일래 8일래 한다 그러면요,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 대가리 깨지지. 맞잖아요. 그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가리라고 해서, 머리 깨진단 말이죠. 그죠? 일단 그래서 이제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다 했을 때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법정지상권과 관련해가 말이죠. 현장은 가보니까 지상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은 예를 들어가지고 2010년도에 저당권 설정됐다는 겁니다. 근데 2023년 현장 가서 보니까 건물이 지상에 말이 폼나게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고 땅만 경매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땅만 경매가 넘어왔을 때 그러면은 2010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럼 이게 과연 법정지상권 관련해가지고 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건물 자체가 왜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 2010년도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그 땅 지상에 건물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략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그건 뭐다 다음에 가시면 이제 로드뷰 이제 로드뷰 다음 로드뷰 그 다음 로드뷰를 통하셔 가지고 보면 2010년도 판 다음 그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 요 당시에는 지금 건물하고는 이 동일성을 결례하는 다른 건물이 있었구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나대지 상태였구나. 그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자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지난 76강에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77강입니다. 77강은요. 잠깐만요. 화면 조정하고요.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77강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보면 오늘이 2023년 5월 3일이죠. 수요일이고요. 5월 5일 날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지방하고 중부지방 5월 6일 날도 비가 많이 온다 카드에 보니까 우리 번개하는 날인데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이 5월 6일 날 오전에는 비가 오고 오후에는 비가 안 오는데 우리 번개하는 시간이 오후 4시잖아요. 그죠? 그때쯤 되면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이제 펼쳐놓을 거 다 펼쳐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지상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종류해가지고, 이건 지난 76강에서 보여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이것도 보니까 이제, 차지권 관련해가지고요, 토지가 경매된 경우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건물이 경매된 경우 해가지고, 건물 낙찰자 병은 토지 소유자 갑의 처분에 따를 뿐이다. 이게 좀 어려운 모양이시라. 그래서 제가, 요걸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펜이 또 어디로 가버렸나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펜을 준비를 안 했네요. 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펜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땅 쓰는 데는 뭐 법정이상권이다,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다 이런 거 따지고 자식할 필요 없죠. 내가 내 땅 쓰는데 뭐.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남의 땅을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리 입장에서 보면 갑이니까 남의 타인 토지잖아요, 그죠? 남의 땅을 쓰는 거예요. 이랬을 적에는 어른 뭐다? 이 남의 땅을 쓰는 어떤 적법한 어떤 권리가 있어야 돼, 권리.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어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당신은 말이지, 왜 저 타인인 갑 땅을 쓰냐? 이래서 제 어리 입장에서, 나 있잖아, 뭐 법정이상권이야. 아니면 관습상의 법정이상권. 이게 이제 타인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 근원이거든, 권리인데. 이렇다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과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틀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법정이상권이냐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첫 번째 뭡니까? 이게 1번 타자입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같아야 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요건 같은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리잖아요, 그죠? 아예 시상태로 틀린 거야. 그럼 이 경우는 뭐다? 법정지상권 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틀리다. 또 뭐야? 혹시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두 번째 봐가지고요. 요 땅에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만약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리다면 2번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강제 경매, 공매, 이게 등기부등본상 다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변경된 원인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제 경매다, 공매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신청이 이게 막 강제 경매가만 진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강제 경매가 진행되었다 손치더라도 아니 예시상태 처음부터 뭐다. 1번 타자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직권 아니야. 관습상 법직권 아니야. 둘 다 제껴버려요. 그럼 세 번째 뭐다? 약정지상권 하니까 그럼 뭐지? 이 땅에다가 말이지 지상권은 설정되었는가 지상권. 요것도 아마 조금 이따 오늘 아니면 다음 회차 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잡았는데 그 사안 같은 경우 토지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잖아요. 그죠? 요거 나중에 번개 모임 왔을 때 제가 이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이게 사실 이게 깔딱고개입니다. 이게 딱 고개만 딱 넘으면 그냥 막 쉽게 나아가는데 이게 고개 넘기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5월 6일 날 번개 모임 할 때에 궁금하신 점에 있어가지고는 신랄하게 저한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보니까 그 법직권도 아니야, 관습상의 법직권도 아니야, 그 뭐 약지권 같은 경우는 땅에 지상권 설정된, 그럼 토지 등기부등본 보니까 지상권도 없어. 그러면 약정 지상권도 아니야. 그럼 나머지 하나 뭐 남아있는데, 이렇게.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 요것밖에 없다, 이거죠. 다른 건 없어요, 봐봐. 있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설사, 갑과 을간에 있어가지고 토지 임대차 계약, 그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요, 그건 이제, 민법 622조의 차지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답니다. 여기 보니까, 커닝을 좀 할게요. 거기에 이제 90도 쪽 돌립니다. 딱 돌리니까, 요건 이제 사건 번호 하나 적어 드릴게요. 대구, 이게 대법원 사건 아니고요. 대구 고등법원입니다. 대구 고등법원, 66나, 아주 오래됐어요. 66나, 630. 이거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사건에도 검색이 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이것에 의하면 사용대차 공짜로 쓰는 거 있죠, 사용대차. 사용대차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민법 622조 조항 이 자체가 이제 차지권이 인정이 안 된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설사 뭐 토지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치자 이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알았다 이거죠. 알게 된다면은, 봐가 사용대차 계약 체결한 거, 계약서 있잖아요. 이거 폐기 처분해버리자 이거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할 가능성은, 우리는 이런 가능성 여지는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서 어떻게,
헐레벌떡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다 봐가지고 이게 뭡니까?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완전히 난리 부르쳐 본다. 그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랬을 적에 건물이 경매 나왔다 이런 건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왜 그러냐니까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을 적에는 이것도 참 제가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좀 짜증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근데 이걸 좀 저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토지 임대차 계약에 투자받아 토지가 경매 나오는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병이 요건 뭐냐 민법 622조 제1항에 의한 차지권 빌린다. 뭐를 땅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랍니다. 어른 뭐다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게 토지 임대차 계약이 해가지고. 근데 땅이 경매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어른 제3자인 병에 대해 가지고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민법 622조 제1항 규정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직전 76강과 75강에서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더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이다라는 걸 전자해서 건물 여기 경매가 넘어와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 이랬을 때 갑이 이 사람이 완전 확 돌변해 버립니다. 나의 상대는 어리지 네가 아니여. 따라서 너는 꺼져줄래? 이거 제가 60제 76강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네. 하면 병은 그냥 나가야 돼. 만약에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럼 갑은 뭡니까? 병에 대해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는 이게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똑같아요.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는 가처분을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아 너의 점유는 무슨 점유요? 불법 점유지. 불법 점유니까 너의 불법 행위를 나가 손해를 입어버렸으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딱 들어가요. 그죠?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가가지고 갑은 뭐다? 이게 병 명의로 일단 이 사람이 낙찰 때 자기 등기한 거 아닙니까? 등기했으니까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문 받아가 이 판결문 가지고 건물을 또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그럼 봐가지고 이 건물은 누구도 아무도 이게 입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입찰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마음 두 손도 발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요. 이거 제가 좀 정리해서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갑이라는 분이 갑이 말이죠. 이 병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이제 강제경매 신청해요. 강제경매 신청하는데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얘는 있잖아. 나 그전에 을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이게 건물이 경매 넘어가지고 이 겁도 없이 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거든.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이 건물이 말이지 내 땅 위에 온전하게 존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이라는 사람의 토지 임차인의 지위를 부여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갑은 토지 임대인이고 갑의 상대인 을이 토지 임차인이었지 병이 토지 임차인은 아니잖아요. 병은 단지 경매 절차상에서만 건물을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봐가지고 갑이 유일하게 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갑의 넓디 넓은 마음으로 해가지고 나는 너의 지위를 토지 임차인의 지위로서 인정을 하노라 이렇게 하게 되면 병은 이 건물을 온전하게 존속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봐가지고 갑이 휙 돌변해가지고 꺼져 그러면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야 봐가지고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 갑이 건물 철거해 그러니까 예술 하면서 지가 포커링 가지고 건물 부숩니까? 건물 부수는 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그 건물 철거 못하는 거 그랬을 적에 갑은 뭐다? 병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해서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한다.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갑은 여전히 땅 소유자고 이제 건물은 과연 이거 누가 낙찰 받아야 될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 갑이 낙찰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와가지고요 또 헷갈락한 사람이 정의라는 사람이 또 낙찰 받을 수 있다니까. 어떤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건물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요. 예를 들자면 건물의 1차 감정 가격이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76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1차 감정 가격이 만약에 한 3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그런데 갑 입장에서 보니까 이 건물은 말이지 내 땅 사용하지 못하고 이게 죽어도 나 말고 다른 사람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쫙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찰되고 건물은 말이지 10차기일 날 해가지고 말이지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거죠. 그럼 제가 이 정이라는 사람은 저라면 들어갑니다. 왜냐면 3억짜리를 5천만 원을 먹어버리거든요. 이거 뭔 말이야, 이게 봐가지고, 이거 건물은 죽어도 말이지,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권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봐가지고, 그걸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럼 갑 입장에서 마음 놓고 있는데 갑자기 정의라는 사람이 쫑뿅 나타났다. 이거, 컨설팅 하시는 분들, 경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경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런 특수 물건에 관심 가지시가 실제 투자 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이 건물은 말이지 땅을 절대적으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경매 넘어 지금 이거 오로지 내가 낙찰받고 다른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1차 가격이 3억인데 계속 유찰돼가지고 건물은 5천만 원 됐다 그럼 저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갑 입장에서는 좀 한마디로 붕 뜰 거 아닙니까? 저 인간 말이지 당신 민법 620일 몰라? 그때부터 나오는 거지. 몰라. 그게 뭐야, 모르는데? 차지권이 뭐야? 그건 뭔 말이야, 야, 어쨌든 봐가, 이상 건물 있잖아요. 이건, 건물, 철거돼야 돼. 그럼 철거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철거에 따른 비용하고, 또 여기 나아가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의 강제 집행을 정의라는 사람이 방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여기다 점유자는 막 심어놔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진짜 철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봐가지고 건물을 철거한다 하더라 그러면 갑 입장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명도해야 돼. 또 나가서 건물 부순다 그러니까 건물 철거한다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철거 소송 제기해야 돼. 그럼 법원으로부터 철거 판결을 받았어요. 그 철거 판결만 받으면 당연히 건물이 철거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다시 어떡합니까? 또 집행관이 가가지고 또 우리 건물 부수는데 좀 협조해 주세요. 또 돈 들어간다고. 그럼 돈 들어가 또 철거한다고 하면 그 건축물 폐자재 있잖아요. 폐자재는 그냥 그대로 그 마당에 버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건축물 폐자재 또 돈 들어가지고 덤프 들어가 돈 들어가 또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와, 차라리 이 사람이 5천만 원은 먹었네? 그럼 내가 1억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또 딜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는요,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예.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이건 내가 법리적으로, 내가 경매 집어넣고 이 건물은 나 말고는 더더군다나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권 피보등권료는 가처분을 딱 해놨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못 들었는데 못 들었. 저는 그런 경우는 제가 봤어요. 봐가지고 또 제 주변에 그런 요런 물건만 하시는 지인분 한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법정이 상고 성립이 안 돼.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1차, 2차 이런데 높은 금액이 안 들어가요.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적어놨습니다만 3억짜리인데 10번 떨어져가지고 건물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실제 그런 사례는 제가 인천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건물만 경매가 넘어왔는데 건물의 감정 가격이 3억 3천만 원이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누가 3천만 원, 3억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아갔더라고. 3천만 원에 낙찰 받아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낙찰 받았다 이거지. 아니, 예를 들어 3억 3천만 원짜리를 이 양반이 건물을 3천만 원에 낙찰 받아갔다니까요, 이게. 3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고 나서 야, 저도 이 건물 낙찰 받았으면 상당히 신기하더라고.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말이지. 이게 3천만 원에 건물을 가져갔나, 이게. 한 몇 달 있다 이 토지 등기 부등본 딱 띄워보니까, 토지를 말이지. 이 양반이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해, 땅을 사버렸어. 그럼 좀 보십시오. 처음에는 삐거덕거렸잖아요. 말 그대로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건물은 철거되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이거지. 그런데 한 몇 달 있다 보니 철거는 무슨 얼어 죽을 철거해 봐가지고 오히려 토지 아마 이분 낙찰자 같아. 토지 낙찰자 양반이 건물은 죽어도 내 거야 해가지고 혼자서 룰루랄하고 소주 한잔 먹고 헬렐 했겠죠, 그죠? 그런 사이에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완전 똥값으로 누가 낙찰 받아가면서 오히려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이 토지 소유자한테 딜을 해가지고 아마 딜을 했겠지요. 하니까 토지 소유권이 이제 건물 낙찰 받은 사람한테 이제 귀속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랬을 적에는 무슨 어느 식으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 민법 622조 차지권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듯이 하자가 있는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이 땅까지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느냐, 가져오느냐, 아니면 또 이 건물을 갑한테 다시 되파느냐, 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것만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거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경매 사례인데 춘천 사건입니다. 이거 이제 이것도 지금 현재 춘천 사건인데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는데 또 말씀드리는데 되게 이해 당사자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저는 단지 이제 우리가
안종현 경매 스쿨에서는 이제 경매 강좌, 경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단지 설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건 보니까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변해가지고요, 1979년도에 갑이라는 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 위에 제가 소유자 갑 추정 구 건물, 이게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표시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13년 6월 17일자로 해가지고 건물을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76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로드뷰를 통해가지고요, 2012년도, 요 당시 이 땅에 대한 이 로드뷰를 보니까, 이 당시에 보니까 이 건물과는 동일성을 결례하는 그 말 그대로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런 경우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 요걸 따질 적에는 다음 로드뷰를 한번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쨌든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 소유자가 갑으로,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이니까 갑 것이었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게 흘러오다 보니까 2013년도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보면요, 이제 을이 이제 갑한테 토지를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 건물을 이제 을 명의로 자기는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봐가지고, 근데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이게 을구상에 제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한번 따져보자. 법정이상권 성립 안 돼. 제한 물건이, 저당권이 없으니까, 또 관습상의 법정이상권 하니까, 이거 강제경매로 넘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없어요. 또 약정지상권 하니까, 토지 등기 부등본 떼어보니까 지상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아니니까, 나머지 마지막 민법 622조에 차지권 하니까, 토지 임대차 계약에 터져봐가지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 겸 토지 뭡니까? 토지 임대인이죠. 그죠? 을이라는 사람은 뭐죠? 토지 임차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저것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지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이 건물을. 그럼 병이 낙찰 받아서 며칠 전에 낙찰 받아버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만약에 갑과 을 간에 있어가지고 을의 건물이 갑 토지 위에 존재하는 근거가 뭐였지? 그러니까 민법 622조에 의한 토지 임대차 계약에 의한 차지권에 의해서 건물이 존재하였다더라. 이렇게 하게 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요, 병 입장에서 병이 낙찰받았다 했을 때 갑이 유일하게 이 사람 명의로 된 건물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들어봐가지고 갑이 병에게 나는 너한테 토지 임차인의, 원래 토지 임차인은 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좋아, 내가 너한테 또다시 토지 임차인의 지위를 허하노라, 이런 식으로 갑이 이야기하면은 이 병 명의로 낙찰받은 이 건물은 온전하게 존속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이라는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확 하면 그것도 어떡한다. 갑은 말이죠, 이게 건물 철거 소송할 수도 있고, 또 때를 봐서 불법 점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서 지상 건물을 또다시 강제경매, 갑이라는 사람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것이죠. 하면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 뭡니까,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는 권리는 가처분하고 완전히 난리 부르스를 쳐버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봐가지고 갑이 있는데 지상 건물이 또다시 경매에 넘어왔다 했을 때 과연 이게 누가 봐가지고 갑이라는 사람 들어가서 낙찰 받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맞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갑이 너무나도,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적에, 지금도 썩 그렇게 젊진 않지만 그래도 나이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저도 욕심 많았어요. 욕심 많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되더라고. 욕심이 이제 살살 없어지는데, 사람 나이 먹게 되면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자기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가져간다 했을 적에 낙찰 받는다는 것이 이랬을 때는 적정한 선에서 가져가야지. 그냥 털도 안 뽑고 그대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옆으로 역공격이 돌아가지고 일이 더 꼬여버린단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건 같은 게 낙찰됐는데, 이게 저도 좀 이 사건 보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강제임대 신청과 병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혹시 만약에 토지 임대차 계약이 이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갑을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갑 입장에서 갑이 병에 대해서 완전히 휘가닥 해가지고 말이죠. 안면 몰수해버린다면 과연 병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또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갑이 이 사람이 말 그대로 확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안면 몰수해버립니다. 안면 몰수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만약에 이제 수틀린 뭡니까?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말이죠.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강자 보십시오. 우리 보십시오. 자, 잘 들어보세요. 강제경매 신청한다 그러죠. 그죠? 강제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판결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집행권은 이행 판결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판결문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6 내지 한 10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봐야 돼요. 그럼 병이라는 분이 이미 자기가 이때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을 받아서 등기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갑이라는 분은 혹시 모르니까 헷갈하게 해가지고요.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요.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가 들어올 걸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필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이해 당사자들 입장에 보고 왜 그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항의를 받으면요, 전 앞으로 입을 딱 다물어 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면 소위 이게 공격과 방어거든요. 그러면 갑이 이제, 병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 병을 공격하기 위한 전 단계로 강제임대 신청한다면 판결문을 받아야 되고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더라. 그럼 그 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갑 입장에 봐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한단 말이죠. 가처분을 하기 전에 그러면 병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갑의 공격에 방어를 하느냐. 방어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봐가지고. 그죠? 자기 건물이니까 거기에 가등기를 해버려. 그죠? 선순위를 가등기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또 선순위 전세권 설정해버려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게 법정지상권하고 이게 접근 방법이 똑같아요. 공격과 방어.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법정지상권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상건물의 땅을 사용하지 못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룰루랄라 해가지고, 콧내를 불렀다고 하면 완전 코피 터집니다. 쌍코피 터져버려. 그러니까 지상 건물은 땅을 죽어도 사용하지 못해. 그러면 오로지 지상 건물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입찰 들어가면 안 돼.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지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다니까. 다른 사람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또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게 병이라는 돈이 어떻게 하느냐. 좋아.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건물 철거 청구에 가처분 들어오기 전에 뭐다, 이게. 뭘 해버린다 하더라, 이게. 선순위 가등기를 딱 설정해버려. 아주 가등기 여러분도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봐가지고 전세권을 딱 설정해버려, 전세권. 그죠? 전세권 설정한다면 전세권 설정하면 이게 주택임대차처럼 해가지고 임차인이 그거 들어가서 안 살아도 돼요. 전세권자는요, 단지 전세권만 설정하면 됩니다. 원래 전세권 성립 요건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다들 아시죠?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다? 전세권 등기를 하면서, 세 번째 뭐다? 전세금을 지급하면 돼.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A다 그러면 A는 뭐다? 병한테 전세금 얼마를 지급했다는 은행 입금증 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설정하고 전세권 딱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서 강제임대 신청하는데 강제임대 신청 딱 들어와요. 잘했어. 그럼 뭐 봐가 가등기는 아이고 선순위니까 인수가 돼버리네. 이 전세권도 뭡니까? 선순위잖아. 이때 말소 기준권 이게 되거든. 전세권도 배당 요구를 하면 이것도 아이고 인수돼버리네. 이거 가등기 인수된다고. 이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는 물건 어떤 미친놈들이라서 낙찰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 그죠? 물론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가등기가 제 허당이야. 낙찰 받고 나서 가등기는 허위 통장 의사 표시에 의한 가등기는 말소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하면 돼. 말이야 쉽지 않아. 소송을 해보라니까 봐가지고. 이게 대체로 소송 안 해본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병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병은 뭐다? 갑의 공격에 방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요리하였을 때 갑은 또 이게 얘가 방어하는데 방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떻게 하는 요건 나중에 우리 번개 모임에 오셨을 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약을 좀 올려드려야 돼 봐가지고. 다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사건 관련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흐름입니다. 이게 토지에도 얼구상에 제한 물건이었고 건물에도 보니까 얼구상에 제한 물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79년도 12월 달에 소유자 갑이었고 2012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로드뷰에 의하면 지상에 구건물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이 당시에도 79년도에도 소유자 갑이니까 그죠? 그럼 지상 건물이 등기가 안 됐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갑이 살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 법정 이상권 관련해 가지고요.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칙으로는 이게 다음 로드뷰를 통해서 연도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괜찮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 등기 흐름인데요. 2013년도에 어리란 사람이 건물 보존 등기했고, 그 다음에 2022년도 병이 강제징비 신청해가지고 5월 1일인 오늘 며칠이 5월 3일이네. 그저께 병이 3,21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단독 낙찰 받았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사건 경매 정보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요. 춘천 이시연 22 타경이고요. 2022 타경에 53,524호. 이거 제가 로그인 한참 하고 나서 오래된 게 또 다시 재로그인 하라고 그러네. 참. 잠깐만요. 2022 타경에 53524. 이게 법치권이나 이게 약지권 또 민법 622조 차지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강의하다 보면 저도 헷갈려요.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머리 아파. 그러신 분들 이게 하지 마세요. 모르면 하나면 되지. 맞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니까 이게 지상 이게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건물은 보니까 그냥 뭐, 여기 2013년도니까 10년 됐네. 집 지은 지가. 10년 됐는데, 요 건물만 경매가 넘어왔어요. 건물만 이게 경매가 넘어왔는데, 다음 로드뷰를 잠깐 한번 볼까요? 로드뷰 상에는 이게 어디로, 이겁니다. 이 건입니다. 딱 나와버리네. 이 집이거든요. 이 남자분 한 분 앉아 계시는데,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 그런데 이 건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건물만 매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매 신청해가지고 이분들이 강제경매인데 이분들이 낙찰 받았어요. 이게 법인에서 낙찰 받으셨더라고. 낙찰 받으셨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보니까 등기부상에 보면 건물 등기부 보면 간단하죠, 그죠? 소유권 해가지고 주모시가 2013년도에 이분이 어립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갑이고 옛날 갑명의였던 건물이 있었고 이 상태에서 보니까 2013년도 해가지고 예전에 땅은 갑건데 구건물과는 통일선 결례하는 어리란 사람 명의로 건물이 등기됐고 이 상태에서 이 회사가 법인에서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해가지고 법인에서 낙찰받았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서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과 을간에 토지 임대차 계약이 들어 이랬을 때 갑이 완전히 그냥 안면볼수 해버린다면요, 법인 입장에서는 좀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놓고 멍 때리고 앉았으면 법인은 안 되잖아요. 그죠? 손해보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등기한다 그러면 막 그냥 가등기하고 막.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니까 지금 제가 참 민망스러워요. 민망해. 그런데 뭐 어떻게든 우리는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과 방어,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아셔야지만 이런 상황 같은 거 쟤들 이런 식으로 대처하니까 나는 그 대처에 따른 대처를 나 이렇게 하겠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서는 것이지. 맨날 앉아가 법정 이상권에 민법 366조 그 백날 앵앵거리고 외워봐봐요. 그 답 나오는가. 답 절대로 안 나온다니까요. 봐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 건물을 이제 강제금 신청한 사람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네. 법인 이름 나와 있죠, 그죠? 법인 이분들이 강제징용 신청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화배우 이름하고 똑같죠? 김보성 씨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요. 밑으로 내려가고 등기부등본 보니까 등기부등본 보시게 되면요. 맞잖아요. 이분들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경매 신청해가지고 본인들은 낙찰받고 얼굴은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법정지상권,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 막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려야 돼. 생활서 한번 딱 들으시고 다 알아들으시면 이게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맥이 탁 풀려버린다니까. 듣고 나서 막 그냥 막 짜증내면서 심지어 뭐 저를 욕도 하셔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제가 또 다음 물건 하나, 여기 또 경매 사례인데요. 요거는 뭐 이 사건은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토지 소유자가요. 법주사입니다. 법주사. 청주 물건이니까. 근데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제 그 경매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77강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